점령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진정한 봉쇄 상태에 놓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유조차들이 반도에 연료를 들여오지 못해서 이제 주유소에서는 쿠폰이 있어도 휘발유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6월 11일 밤 우크라이나 군대가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4개의 다리를 공격해 크림반도로 가는 모든 물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2주째 병합된 크림과 세바스토폴이 우크라이나군의 반도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을 잇는 교통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휘발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료를 얻기 위해 심지어 밤에도 줄을 서야 하거나 일주일에 20리터의 연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 QR코드가 배포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QR코드는 순식간에 동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이런 QR코드나 특별 배급권조차도 없었고 점령 당국은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에서도 마트 진열대가 눈에 띄게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너무 겁을 먹어서 집권 26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광장에서의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6월 12일에 기념되는 러시아의 날 행사에서 말이죠. 러시아의 날 축하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전력이 러시아인들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크림반도를 완전히 봉쇄하기로 결정했고 6월 11일 밤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4개의 다리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이른바 점령된 헤르손 지역의 주지사 블라디미르 살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다리들이 손상되었습니다. 부크림 운하를 건너는 교량, 프레오브라젠카와 미르노의 지역, 페레코프 아르만스크 방면의 도로 교량, 그리고 스타부키 마을 인근의 다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살도에 따르면 단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점령된 헤르손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무인기 45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헤니체스크와 크림의 아라바트 사주를 잇는 통로를 공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챈갈의 다리를 공격했고 그 이후로 다리의 통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 다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크림과의 물류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물류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월말이 되자 우크라이나 드론이 사실상 R280도로를 장악했는데 이 도로를 더러운 러시아인들은 노보로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시작해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이어집니다. 공식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이 도로에서 약 120, 125대의 군용 트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림반도의 연료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당국은 한 사람당 일주일에 20리터 이하로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쿠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6월 6일부터 세바스토폴에서 자동차 주유용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스라는 메신저의 특별한 봇에서 밤중에 코드를 생성해야 하며 반드시 밤 10시 이후에 해야 하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과 연료 종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점령군이 일주일에 20리터의 휘발유를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QR코드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6월 11일 밤
러시아 점령 당국은 이제 민간인들에게는 휘발유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쿠폰이나 QR코드가 있어도요. 아예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휘발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스크바가 임명한 이른바 합병된 세바스토폴의 주지사 미하일 라즈바자예프는 현지 주민들에게 휘발유 주유 권한을 주는 새로운 QR코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공급 중단을 들었습니다. 유조차들이 지난밤 도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즈바자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주유소에서 줄을 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휘발유가 없습니다. 오늘 6월 11일 세바스토폴에서는 휘발유가 오직 공공서비스, 구급차, 치안기관, 그리고 대중교통에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BBC는 오늘 이미 크림반도에서 휘발유가 없어 버스조차 운행을 멈췄다도 했습니다. 네, 오직 치안기관, 군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구급차에만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미 2주째 계속되고 있는 병합된 크림반도의 연료 위기는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봉쇄가 강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반도 주민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설탕, 메밀, 파스타, 소금, 식물성 기름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러시아 언론의 집계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이미 최소 25개의 러시아 지역 이 휘발유 부족과 공급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러시아 언론의 집계입니다. 이곳들은 점령된 곳이 아니라 25개 지역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엔 사실상 휘발유가 거의 없습니다. 크림, 세바스토폴,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웃긴 점은 괜히 주유소라고 불렸던 러시아에서 올해 초부터 휘발유 도매 가격이 이미 40%나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유소 국가에서 휘발유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주된 원인은 물론 우크라이나 군대가 정유시설 인프라를 타격한 것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 정유소는 38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16건 이 5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최대치입니다. 러시아의 정유공장 가동률은 연초 이후 1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 전 수준보다 약 20% 낮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물류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정유소가 휘발유를 생산한다고 해도 유조차가 주유소까지 도착해서 그 휘발유가 러시아인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크림반도는 이미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마도 너무 겁에 질려서 처음으로 주목하세요. 자신의 무의미한 통치 기간 내내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러시아의 날인데 그런데 콘서트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분위기가 우울해졌습니다. 푸틴은 우리는 두렵다. 혹시라도 드론이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라고 말합니다. 콘서트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드론을 두려워해 광장 콘서트를 금지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게 붉은 광장에서 뭔가를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